야옹, 야옹, 야옹. 깊은 숲속 한 마리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소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덫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울어대던 고양이. 이것은 생명이 생명을 구한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비는 그쳤고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새끼는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어미를 따라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 오던 그날, 나무 위에서의 그 순간을, 곰의 발톱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 순간을, 그리고 총성을 울린 그 인간을,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숲에 그 포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수는 평소처럼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총은 어깨에 메고 있었지만 특별히 사냥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길은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체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포수의 다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포수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본 포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덫, 누군가 오래전에 설치해놓고 잊어버린 덫이 숲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낙엽과 흙에 가려져 있던 덫이 포수의 발걸음에 작동했습니다. 철제 덫은 포수의 다리를 단단히 물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조심스럽게 덫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있는 힘껏 당겨봤습니다.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숲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포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덫을 부수거나 고정된 부분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녹은 칼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수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덫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밝은 햇살은 어느새 오후의 부드러운 빛으로 변했고 이제는 저물어가는 석양의 붉은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이 되면 숲은 위험해집니다. 야행성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특히 육식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밤을 맞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포수는 다시 한번 덫을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하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숲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어딘가에서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수는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나무 뒤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그림자 2개가 나타났습니다. 포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수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며칠 전 비 오던 날 나무 위에서 곰에게 쫓기던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나무 뒤에서 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새끼 고양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포수와 어미 고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잠시 포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포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포수의 상황을 살피듯 천천히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덫에 걸린 다리를, 포수의 표정을, 그리고 주변 상황을, 그리고 어미 고양이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옹. 작은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돌아보며 짧게 울었습니다. 마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끼는 고개를 끄덕이듯 어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고양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망가는구나. 그래, 야생 고양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포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덫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야옹, 야옹, 야옹. 저 멀리에서
어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숲과 마을 사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고 간절하고 반복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 울음소리는 숲을 넘어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소리 안 들려? 한 사람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고양이 우는 소리 같은데? 이상하네. 저렇게 계속 울다니. 평소엔 안 들리던 소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계속 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동물들은 보통 위험을 감지했을 때 혹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계속 울어댑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사람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울음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어미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자 어미 고양이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따라 점점 더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인 것 같아. 저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헤치고 덤불을 지나며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계속 울면서 천천히 포수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했습니다. 야옹, 야옹. 조금 가다가 멈춰 서서 울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다시 조금 더 가서 울고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저기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덫에 걸렸네. 사람들은 덫에 걸린 포수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네. 한참 걸렸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더군요. 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덫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럿이 힘을 합치니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녹슨 철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제 빠지세요. 포수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빼냈습니다. 다리는 다쳤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신 겁니까? 포수가 물었습니다. 아, 고양이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이상해서 따라왔더니 여기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고양이? 포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맞아. 분명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데.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 나무 뒤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마리의 고양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어미 고양이의 시선은 포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포수와 어미 고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포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야생동물의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과 무언가를 전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갔습니다. 포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잠시 더 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듯,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새끼 고양이도 어미를 따라 몸을 돌렸습니다. 두 마리는 함께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당하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새끼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며,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와인빛만이 조용히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고양이가 사람을 구한 건가요?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 일부러 우리를 부른 것 같은데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고양이가 사람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안전에 무릅쓰고 사람들 가까이 와서 울어댔다는 것. 며칠 전 비오던 그날 나무 위에서 곰에게 쫓기던 어미 고양이와 새끼, 자신이 쏜 총성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작은 생명들. 그날 자신이 그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양이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포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고양이의 대답처럼 사람들은 포수를 부축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포수는 걸어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다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고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포수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숲속 어딘가에서 어미 고양이와 새끼가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포수는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힘도 언어도 다른 두 생명이 서로를 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예. 어쩌면 진정한 은혜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손길이라도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의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갚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